피부 하얀 사람 특, 어릴 때 별명 두부임. 그게 바로 접니다. 그 외 백숙, 백설기, 백인, 기타 등등 보통의 국산 파데는 웬만하면 안 맞고요. 찐으로 백인 아니냐는 소리도 종종 듣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백인 유전자가 날뛰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의 교양만두는 누가 백인인가? 인종과 피부 색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흰 피부의 한국 연예인을 보고 화이트워싱한 거 아니냐고 억까하는 백인놈 아니 외국인 분들 계신데요. 사실 에이시안들에게 옐로우 딱지가 붙은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6세기만 해도 중국인을 처음 본 한 포르투갈 약재상 왈. 그들은 우리처럼 백인이며 상당수가 무명과 비단을 입고 다닌다. 유럽인 최초로 일본에 입국한 포르투갈인의 목격설은 이렇습니다. 중국인보다 더 백색인 남성들이 있었고 다군 눈에 짧은 수염을 기른 모습이었다. 그 밖에도 많은 옛 문헌에서 유럽인들은 동아시아인을 백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 기준에 얘네가 흑인보다 많이 하얘니까 백인이 맞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림. 당시 유럽인들은 문명화된 인간 이꼴 백인, 비문명화된 인간 이꼴 유색인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백색이 가치 판단의 표현일 수 있었단 거죠. 때문에 일본 상류층의 피부는 백색, 빈곤층은 흑색으로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건 화기꾼 때문 아닐. 암튼 유럽인들은 동아시아인 피부색을 올리브색, 갈색, 납색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황색이 고정값은 아니었습니다. 18세기 분류학이 유행하면서 아시아인의 피부톤을 통일시키려는 시도들이 일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분류 집착광, 스웨덴의 칼 림네가 있는데요. 그는 인간을 동물계의 맨 꼭대기에 놓고 이를 다시 4가지 종으로 하위 분류했습니다. 유럽인 백색, 아메리카인 홍색, 아시아인 황색, 아프리카인 흑색. 분류학과 관련된 모든 자료엔 암묵적으로 유럽 인종이 가장 고상한 문명인 혹은 가장 완벽한 인간 유형을 대표한다고 봤습니다. 백색 피부는 색소가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라며 세계인을 상대로 백인 라이팅. 그렇담 같은 인간끼리 피부 색깔이 왜 이렇게까지 다른 걸까요? 학자들은 또 화론에서 답을 찾아냅니다. 피부 색깔을 결정해주는 건 멜라닌이라는 세포인데요. 멜라닌은 흑갈색을 띠고 있고 자외선으로부터 엽산 DNA 손상을 막아주는 천연 선크림 역할을 합니다. 초기 인류의 고향은 자외선이 강한 적도 인근이었기 때문에 세포 손상을 막기 위해 멜라닌 양을 최대치로 늘리도록 진화했고 피부색이 모두 짙었죠. 하지만 역마살이 낀 인류는 각 대륙으로 대이동. 그러면서 파워 자외선 영향권 밖에서도 거주하게 되는데 삐삐 문제 발생. 자외선은 좋은 세포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체내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멜라닌이 많은 짙은 피부는 자외선을 충분히 흡수시키지 못해서 비타민 D 생산을 지연시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 골연화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골반뼈가 약해져서 출산에도 문제가 생기죠. 왜이야? 자손 생산에 문제가 생겨? 진화는 그런 거 못 참죠. 자외선이 적은 유럽권에 자리 잡게 된 인간들은 멜라닌 양을 덜어내고 옅은 피부 색깔로 진화하여 생존에 성공. 다시 말해 흑인은 비타민 D 생산 속도가 느리더라도 그걸 상쇄시킬 만큼 자외선이 많이 내리는 적도 지역에 살기 때문에 비타민 D 생성에 문제가 없고요. 백인은 멜라닌이 적어 비타민 D 합성이 더 빠르지만 자외선엔 취약합니다. 하지만 거주 지역이 애초에 자외선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노상관인 거죠. 결국 피부색은 환경 적응에 따른 결과값인데 이걸로 우열을 가리는 게 무슨 의미냐며. 사실 일조량만 보면 유럽이나 동아시아나 피부 갭이 그리 크진 않은데 왜 동아시아인은 황이님? 이걸 한 가지 이유로 딱 잘라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야기해보자면 초기 유럽 인류학자들은 아시아를 떠올리면 유혹적이고 신비로우며 쾌락과 향신료로 가득한 노란색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긍정성과 부정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적 의미의 노란색. 당시 서구인들이 먼 나라 아시아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느낌이었던 거죠. 한편 유럽 분류학자들은 아시아인들에게 흑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인 타이틀은 주기 싫고 색깔 하나를 부여해줘야 하는데 그게 노란색이 또 적격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다 대중들의 뇌리에까지 동아시아인 이꼴 황인종이라는 개념이 딱
꽂히게 된 건 19세기 말. 19세기 중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엔 저임금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이민을 오며 현지인들은 위협감을 느꼈고 청일 전쟁은 일본에 대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인에 대한 공포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던 시기에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가 꿈을 하나 꾸는데 저 멀리서 용을 탄 부처가 등장. 유럽을 찌발라버리는 내용이었다는데요. 꿈에 영감을 받아 빌헬름은 이런 그림을 그리도록 요청했고 이 그림은 황화라고 불리게 됩니다. 곧 이 그림과 함께 야만적 동양인이 문명화된 유럽 국가를 정복할 것이고 유럽인이 동양인을 길들여 제압하지 않으면 큰 위협이 될 거라는 황화론이 유럽 전역에 퍼지죠. 그렇게 공포감을 타고 황인이라는 별칭을 갖게 된 동아시아인. 이 사실을 알게 된 중국 반응. 오히려 좋아. 너넨 백인이면 은색이고 우린 금색인데 우리가 더 우월한 거졌음? 일본 반응. 우리 중국 녀석들이랑 묶어? 야래. 우린 백색 심장을 가졌다는. 한국 반응. 사실 이 시기 관련 한국 자료는 많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저라면 나 사람이 보고 쓰나 심슨도 아니고 어떻게 노란색일 수가 있냐. 교양만두였습니다.